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성환입니다. 오늘은 남이장군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이장군이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그가 27세 된 1367년에 일어난 이시의 반란을 진화하면서부터입니다. 조카 단종을 말아내고 정권을 잡았던 통원아 세조는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기 위해 정권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런 특히 대규모 병력을 지휘하는 북방을 통제하기 위해 현지 출신의 수령을 대폭 줄이고 중앙에서 직접 권한을 파견하였습니다. 알로 화폐법을 강화하여 변방 백성들이 이주를 제한하였습니다. 한길도 kir주 출신의 양반으로 회령 부서를 역임한 이 시에는 이런 세조의 차별 정책에 반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 현지 양반과 상인 계급을 포섭하고 하삼도 군병의 수로 한길도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충청도 군병이 배를 타고 경성 허라도에 와서 정보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에서 평안도 왕에도 병산을 보내어 설한장으로부터 북도에 들어와 장차 본도 사람들 모두 죽이려 한다는 등 위험비를 퍼뜨렸습니다. 민수 1367년 5월 결지에 온 한길도 절도사 강화문을 죽인 다음 아우 이시합 매부 이명호와 함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군은 결지 목사 설정신 부령부사 김육수 등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들을 모조리 죽인 다음 조정에 사람을 보내 강화문이 한 명의 신속 조정의 중심과 기릇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죽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세조에게 총이받던 단명과 신숙저가 하옥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반란군은 단청과 북청을 제압하고 함흥을 공격하여 관찰사 10명을 죽였습니다. 제찰사 연자인까지 생포하여 기세를 올렸습니다. 급보를 받은 조정에서는 3만 명의 토벌을 파견하면서 총만 맞던 정치인 구성군 이주를 병마통 도청사로 삼았습니다. 조성물 부총사, 화정을 한길도 적도사, 강순 이유소, 남이 등을 대장으로 삼았습니다. 이후 반란군은 파종 시세로 남아야 철원까지 징계하였습니다. 관건이 효과적인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북쪽으로 밀려났습니다. 7월 말에 북경에서 5만 명의 관군과 이시의 동생 이시합이 지휘하는 반란군의 일대 결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남이는 말을 타고 적진을 휩쓸면서 반란군을 집단처럼 베어넘겼습니다. 전투 도중 다섯 발의 화살을 맞았지만 개시 않고 칼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반란군이 밀리자 이시가 급히 1만 명의 명칭을 하여 공격하였지만 기울어진 전세를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반란군은 괴물을 듣자 이시에는 길주로 도망쳤습니다. 8월 10일 영동역에서 강군에게 체포되어 잠수되었습니다. 남인은 이 전투에서 공적의 조정에 알려지면서 행부 호군을 거쳐 정사품 행호군에 임명되었습니다. 전쟁 도중에도 장군의 지위에 오른 것입니다. 난이 진압된 뒤에는 적기 1등 공신과 의상군에 책봉되었습니다. 동림리 영해도 북한 유적도처 홍보대신과 신의 세력이 갈등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서북면의 건주의 여진족이 출마하였습니다. 남해는 평안도선이 이사 임필상이 지휘하는 정벌군의 우상대장으로 참전하였습니다. 이때 그는 주장 강순 사상대장과 의소와 함께 파제강 인근을 공격하여 연인족이 주도자 이만주 아들을 권나갑을 죽이는 공을 세웠습니다. 백두산도를 갈아 다 없애고 칼을 갈아 다 없애고 투망간 문을 말을 매겨 없애겠다. 사나이 20살에 나라를 경쟁받은 남의 훗날 누가 장벌을 하겠느냐. 승세에 도천 남이는 전쟁에서 해군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한껏 과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만이 훗날 자신을 찌르는 칼로 다가올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훗날 유자광이 그 영모를 고변할 때 이 한시 남이 22평국의 평활평자를 얻을 득자로 고쳐서 모함했다고 합니다. 이수광은 지봉유설에서 이 한시를 실험해서 그 말뜻이 발효하여 평화는 기상이 없으니 화를 면하기 어려웠다라고 하였습니다. 발로는 큰 물고기가 동발을 뛰어넘는다는 뜻이니 아는 사람이 권력을 휘둘러 이 사람을 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남이가 반역의 기운을 품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열린적을 평정한 뒤 남이는 공제판사의 오위 도청만을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구성군의 뒤를 이어 변조판사에 발탁되었습니다. 당시 세조는 남에게 이미 공실에 적봉되었고 큰 공을 세웠으나 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이는 세조가 친님한 연애에서 실에 취한 채 요즘 그 조상께서는 구성의 이중을 지나치게 처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시절 남이가 객관적으로 뛰어난 인물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가 질투한 정도로 앞서가던 인물이 바로 구성군 이중이었습니다. 남이와 같은 나이였던 구성군은 세조의 동생인 임명대군 이구의 아들로 세조의 신임을 받아 이시의 반란을 당시 진압하였습니다. 병조판사가 되었으며 직위를 남에게 넘긴 다음 1468년 7월 28세의 나이로 1인자 만유지상의 영장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정치인이 정사 참여를 금지한 국법을 뛰어넘는 이례적인 자체로 항상 그 뒤를 따라 했던 남의 라이벌 의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언젠가는 그를 뛰어넘어 정계의 주역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시 남의 비극적인 미래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훗날 구성군 이준 역시 정인지의 모함으로 최세호와 함께 영모의 유배에 처해졌습니다. 1479년 39세 일부로 죽었습니다. 앞서가는 것이 항시 좋은 공은 아니었습니다. 세조 말기 조정은 한 명의 신속들 강인명 등의 공부 대신과 이준 남이 등의 신진 세력의 세력을 다투는 판국이었습니다. 한데 세조가 손을 죽고 이준이 죽어가면서 저울처는 공부 대신적으로 기울었습니다. 젊은 예정이 자신의 비싼 나이에 초고속 출세의 길을 걷고 있는 이준이나 남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1468년 예종은 즉위하자마자 저에서 행정판사 강희명과 중추부 지사 한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남이를 병제판사에서 겸사복자로 자천시켰습니다. 이는 신제 세력을 견제하는 홍무 세력의 노골적인 공세였습니다. 처분이 없는 상황에 혈기 방장했던 남이가 분노하였습니다. 그무려 하늘의 혜성이 나타나 근심 모두가 근심에 잠겨있던 10월 24일 신야의 병유 참지 이조강의 승지 이국정과 한계수에게 남이 영문을 고변하였습니다. 예정이 그 말을 전해 듣고 일장을 불러 자초지장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일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남이는 세조께서는 우리를 야돌처럼 대접했지만 그분이 죽고 나자 조정의 인식이 바뀌었다. 국강이나 노소신 같은 간신들이 장난을 하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남이가 우리 집에 와서 혜성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 빛이 희면 장군이 반영하고 두 해의 큰 백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주상이 창덕궁에서 경목군을 옮기는 때를 기다려 거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종은 즉시 대궐이 경계를 강화한 다음 사복정 고평군 이복에게 남이를 잡아오게 하였습니다. 이복이 의사 100명을 이끌고 남이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남이와 탁문화를 체포하였습니다. 그날 한밤중에 수강군 후원 별전에서 예일 총칭과 신료들이 입시하는 가운데 예종이 직접 남이를 신문하였습니다. 그때 남이는 혜성과 관련된 내용을 인정했지만 영문은 획체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남이 탕문화와 남치빈 이지정 등을 차례로 시민했지만 영모의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사막이 미궁에 빠지자 노현 한 명과 남이 너비들을 잡아들여 신문하게 하였습니다. 이윽고 여정우 막가가 국문장에 있던 영의정 강수를 지목하여 그가 남의 집에 자주 왔다고 자백하였습니다. 깜짝 놀란 강수는 의원이 잘못 차려 들렸습니다.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 판관 이수봉이 여진 출신 김서박 문효랑과 남이가 함께 이를 탐마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국문장에 끌려온 문효랑은 가호관 고문에 시달려 마침내 역문을 하였다고 자백하였습니다. 남이가 말하기를 한 명해가 어린 일금을 끼고 본신을 부리니 큰일이다. 나는 해외 사람으로서 김서박이 이르렀으니 나라의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는가 하면서 박수가 이를 안다고 하였다. 문효랑은 남이 구체적인 계획까지 도설하였다. 예정에 3명의 참변을 기다려 한 명을 없애고 영성원과 구성원까지 죽인 다음 주상을 해치고 임금에 들여야 했다는 것이다. 문효랑의 자백으로 인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남이는 드디어 영문을 시인하면서 강순과 함께 동행했다고 하였다. 그로 인해 이 사건은 남이 개인의 영모가 아니라 남이와 강순의 영모로 규정됐다. 당시 남이가 자신의 영모 혐의와 강수를 저승사자처럼 물고 늘어진 것은 고의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악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자백을 하였는가? 진정으로 모의를 함께 한 사람이라면 서로 구원하고 감춰주는 것이 마땅하다. 인조대의 공신 김시영의 스펠지 북의 기문에 모산된 당시의 사망을 당한 것 같다. 남이가 공문을 당할 때 강순이 예기적 직책으로 서들어와 참관했다. 그를 보고 나이면 예정에게 말했다. 강순의 이 모의에 간여하였다. 깜짝 놀란 강순의 예정에 간차시는 이 사건과 그런가 무관하다고 강변하였다. 신 원래 평민으로 밝은 신 임금 만나 벼슬이 증승까지 이랬는데 무엇으로 가르고 남이 영모에 참여하였겠습니까? 임금이 고개를 끄덕이자 남이가 다시 말했다. 제하나님께서 거짓말을 믿고 죄를 맹기 한 대만 어찌 지혜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에 임금이 마음을 고쳐먹고 형렬을 시켜 강순에게도 공문을 하였다. 강순이 나이 80세였으며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불을 치솟았다. 남이가 네가 무슨 원한이 있기에 나를 모함하느냐. 이에 남이가 두 눈을 부릅뜨고 말하였다. 원탕한 것은 나와 내가 마찬가지다. 내가 영의정에 대해 나의 원탕한 것을 알고도 말 한마디 없이 구원해주지 않았으니 원탕하게 죽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자 강수는 입을 다물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궁지에 몰린 남이가 끝까지 강순이 영모의 동료자라고 주장한 것은 오직에 있던 그가 자신의 억울한 사실을 알면서도 구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속 좁은 임금이 병제판서 허정까지 연루시켜라 하자 정사를 위해 그 결백을 보증해줬다. 그 내용은 민자대의 문신 박동량이 편찬한 기재작기에 실려있다. 이때 남이가 심한 행보로 다리 빼고 버려졌다. 강수가 영모를 했다고 자백하였다. 강수의 거색이 강해져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잡아가지 않는 것은 훗날 공을 채울 것을 바랐기 때문이다. 지금 다리가 버려져 쓸모없는 병신이 되었다. 살아있은들 못하겠는가. 나 같은 젊은이도 죽는 것이 아깝지 않다. 머리털이 허옇게 샌 늙은 놈이 죽는 것이 진실로 마땅하다. 그래서 내가 고의로 너를 끌어들인 것이다. 그때 임금이 물었다. 병제판서 허정도 영모를 아느냐? 입시하고 있던 허정이 들어오며 때문에 땅에 엎드렸다. 그러자 남이는 웃으며 대답했다. 허정은 충신이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원컨대 이 산을 쓰시고 의심하지 말라고 했다. 드디어 형을 당할 때 강순이 남이를 털으면서 탄식했다. 젊은 사람과 지냈다가 이런 화를 당합니다. 남이 영모 사건은 그것이 이럴 것이었다. 강순 남이 저경치 변명수 변자의 문효랑 고공로 오치곤
박자 등이 저자에서 능지 처참을 당하였다. 7일 동안 제작거리 머리가 효소되었다고 한다. 아울러 남이 어머니는 국상대 고교를 먹었고 아들이 대역죄이며 천재간에 용납할 수 없는 죄, 즉 모자간에 상피 붙었다는 시욕적인 제목으로 제자에서 몸이 찢기고 사흘 동안 효소되었다. 남이의 정의인 정성공 등의 노비들은 내수사에 전부 해소되었고 남이의 집은 고면자 유정의 차지가 됐다. 당시 남이는 장인 권남의 친구들에게 고명을 요청했지만 한 명의 신습주 위지 때문에 효과가 없었다. 권남의 자식들은 너희가 일찍 죽은 탓에 남이와 교류가 끊어졌다. 멸문지하를 면했다고 한다. 1469년 예정 1년 1월 예종은 신숙주 등 30명의 ik대군 신을 봉하고 역시인들이 처첩과 자녀를 노고로 하사했다. 그래야 강손의 아내 충비와 민서의 첩의 딸 말금은 유장왕에게 강손의 첩을 위하 변제의 첩딸 변소왕비는 신숙주에게 남의 딸을 남구울금과 홍행정의 첩 박변 한 명에게 남의 첩 탕문하는 신운에게 채원의 아내 권병 울성군 이전에게 본화랑의 아내 덕일은 박지번에게 이철주의 아내 해오도는 생긴지에게 조연달이 아내 충이도는 정창손에게 내려줬다. 당시 신운은 남의 첩 탕문화가 궁궐의 연회에서 정제를 공개하는 적이 있으므로 감히 집안의 노비를 물을 수 없다고 조청하였다. 시인의 관비로 보냈다. 그렇던 남이와 강손의 영문에 연하여 걸린 자들이 집안이 풍시박산났다. 가상과 노비는 고스란히 공신들이 목이 되었다. 남이는 1818년 순대 18년 후손 우정 남공철 추천으로 강손과 함께 관자에 복구됐다. 충무공이란 시월 그때 내려진 것이다. 350년 동안 저승에서도 남이와 강순이 다퉜을 것을 생각하면 애처로울 뿐이다. 이상 남이의 역사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봤습니다. 억울한 역사를 당한 남이 장군과 강순도 억울합니다만은 강순이 80이 되었으면서도 나이 젊은 남이 장군을 보호해주지 않는 것이 대사관절입니다. 그래서 남이 장군이 강순을 물고 늘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